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의 대치가 계속 됐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는 문서를 또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다시 상임도 열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10시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제, 사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네. 거기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던데요. 네, 지금 여야정 합의체 구성, 그리고 네. 개헌특위 연장, 네. 정치개혁특위 신설, 그리고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네. 거기까지는, 추경안은 빼고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서 합의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추경 문제는 합의문에서 빠지나요?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그 어떻습니까? 부분도 더 한번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추경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네.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최대한 추경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나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네. 다 추경 심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또 국회 운영위 개최,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 태제 협조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 부분을 다 받아들이시기로 한 겁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거의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청와대 측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나 보던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권심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 결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답답한 정국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현상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냐 또 이런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몇 차례는 밝혔는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입장 표명 요구해달라는 거는 따로 이렇게 춘추관이라든지 기자회견 석상에 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해달라 이런 요구가 강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입장인 것이죠. 일종의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야당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사검증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기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동의한 부분은 7월 중에 운영위 개최를 해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 수석을 출석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를 개최해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건데
그 해석이 이제 조국 수석도 뭐 출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해석인 거군요. 그렇죠. 청와대 인사추천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인사 문제라든 이걸 결국 총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부터는 모든 인사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 정도가 나와서 입장을 표명하고 뭐 해명할 건 해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국 수석까지 나와야 되겠냐 그런 또 시각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네. 인사 문제에서 검증 부분만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운영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관례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조국 수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또 뭐 앞으로의 관행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사실? 그거는 뭐 이제 전국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네. 실제로 기존의 관례 그리고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민정수석이 과연 출석해서 해명할 필요까지 있느냐. 진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큰 사건에서조차 사실은 오병우 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운영위가 열리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가 이제 출석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정부조직법 심의 착수도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무리가 없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변동이 없이 몇 가지 사항밖에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추경 심사일 텐데 어떻게 국민의당은 뭐 심사 또 바른정당도 심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제시한 또 정부가 제안한 그런 추경 원하는 대로 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조정이 좀 이루어지는 선에서 추경이 좀 통과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정부에서 내는 것이고요. 심의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의 그 입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지금 정부의 추경안을 그대로 받아라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런 논의를 시작하자. 그럼 추경 심의를 국회의 권한인 추경 심의권을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 심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추경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추경안 심의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추경안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경안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정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 넣는 것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단계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국회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역할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좀 국민의당이나 또 나아가서 바른정당과의 어떤 전략적 제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면서 자유한국당까지 끌고 가실 그런 어떤 원내 전략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안전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네. 쉽게 동의를 하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또 그거하고는 다른 입장을 또 취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설득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어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협조를 하시겠다 이렇게 네. 밝히셨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과는 또 적극적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어제 이제 특히 그 김현미 국토부장 청문회 채택 보고서와 관련해서 네. 국민의당에서 긍정 참석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뭐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지금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역지사지에서 야당이라면 이런 한국당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연정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자꾸 그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줄 어떤 뭐랄까요 당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그거는 당장은 고려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에서 변함없는 엄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요. 국민의당도 사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이번 이제 국회 정상화의 어떤 계기가로 작용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호남은 또 호남대로 국민의당은 호남의 여론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전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야당의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보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야당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회 정상화에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그렇게까지는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네.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언제까지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하고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유력하다 이런 관측들인데 지금 연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또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박주선 의원은 딱이 맞을 얘기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관계는 더 험난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 과정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강력한 야당이라든지 저희 당에 대한 도가 넘친 그런 비난들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막상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또 입장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홍준표 전 지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국에서 너무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또 발언도 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탄핵 시사 발언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런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 이런 것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네. 대통령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발언 막말을 하시는 것은 네.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백혜련 의원은 검찰 출신이니까요. 이번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물론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혼인무효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걸 어떻게 입수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검찰 내에 또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검찰 출신으로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주광덕 의원이 밝힌 판결문 입수 과정 자체를 보면 판결문 입수 과정 자체가 위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관례에 비춰보면 자료 요구를 한 지 8분 만에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우아스럽습니다. 네.
실제로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그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실제적으로 납득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내부 조직의 움직임과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검찰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집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 이것을 바로 조국 민정수석과 연관을 짓고 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네. 충분히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것 자체를 조국 수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는 온당치는 못하다고 봅니다. 네. 또 우리 백현 의원 여성 의원이시니까 또 이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이번에 또 과거 책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의 어떤 사퇴를 야3당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근데 네.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전달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을 좀 촉구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정유라를 어릴 때 한번 보고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말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번에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영장 기각을 보면서 이게 법원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 구속사유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정유라가 결국은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정하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그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이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변명과는 다르게 결국은 실제로 삼성 측으로부터 말이 온 과정, 말 세탁에 네.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구속 사유를 적용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일 때도 정유라와 수차례 이제 정유라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구속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검찰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니까요. 네. 근데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영향은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 백혜련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야 되냐. 또 이런 여론이 높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지 이런 청와대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몇 차례는 밝혔는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입장 표명 요구해 달라는 거는 따로 이렇게 춘추관이라든지 기자회견 석상에 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해달라 이런 요구가 강합니까? 공식적인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입장인 것이죠. 일종의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인사검증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의 대치가 계속 됐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는 문서를 또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다시 상임도 열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시죠.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10시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제 사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네. 회의가 끝나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네. 다 추경 심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부실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또 국회 운영위 개최, 그리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태제 협조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세 부분을 다 받아들이시기로 한 겁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거의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청와대 측하고 거기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던데요. 네,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네. 개헌특위 연장, 네. 정치개혁특위 신설 그리고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네. 거기까지는 추경안은 빼고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서 합의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추경 문제는 합의문에서 빠지나요?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그 어떻습니까? 부분도 더 한번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추경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네.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최대한 추경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전병헌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나 보던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답답한 정국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현상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